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따따 치열한 수익률 전쟁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유소 게임 진행을 맡은 최슬기입니다. 자, 우리 도지은 아나운서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요. 제가 이틀 연속해서 그 자리 대신 채우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수익률 전쟁에 저를 대신해서 불러주신 우리 제작진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은 또 힘이 좀 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제 좀 시장이 반짝 상승해주나 했는데 믿었던 반도체 너마저 파란불 키우면서 오늘 시장 낙폭 좀 크게 확대하는데 힘을 보태버렸습니다. 여러모로 참 우리 시청자분들도 힘이 안 나셨을 하루였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뭐 미국 긴축 우려도 더해지고 우리가 뭐 힘을 낼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의 수익률 전쟁 여러분들에게 또 투자의 아이디어가 되어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치열한 수익률 전쟁의 룰 화면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주유소 게임 룰 안내, 참가자별 섹터 추천, 각 섹터 내 종목 추천, 수익률 산정 기준은 주중 최고가, 수익률에 따른 포인트 득점, 월별 최다 득점 참가자 우승, 종목별 투자 전략은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 포인트 적립 기준 안내, 한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1%에서 3% 달성 시 100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4%에서 6% 달성 시 200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7%에서 9% 달성 시 300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10% 이상 달성 시 500포인트 지급, 상한가 달성 시 한 주간 쌓인 포인트 독점. 자, 우리 새 참가자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현 참가자. 자, 지난주 약손실 기록했었던 웅진싱크빅 드디어 터져주네요. 자, 3,300원에 잡았었는데요. 지금 6.1%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캐스트코리아는 약손실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철 참가자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 지금 마이너스 5%대 기록하고 있고요. 폴라리스 우노 역시 약손실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손용희 참가자의 포트폴리오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아, 네이버 지난주에 참 우리한테 든든한 힘을 보태줬었는데 오늘 시장 이번 주에도 계속 좀 힘든 모습 보여주면서 네이버도 지금 손실로 전환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 KPS 35,000원에 잡았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일단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왔는데요. 자, 이 치열한 수익률 게임의 주인공이시죠. 우리 세 분의 참가자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시장 참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지금 너무 침울한 느낌 아니면 혹시 진행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아니, 뭐 침울한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를 이제 좀 타고 있는데 한번 이제 빠져줄 때에는 이렇게 너무 말이 많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뭐 실력으로 결국은 이제 올라갈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니까. 전혀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굉장히 거짓된 말인 것 같은데. 마음은 좀 슬픕니다. 아, 정말로요? 알겠습니다. 네.
민경철 위원님도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저녁 식사 하시면서 이제 술 한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왜냐면은 갑자기 음주를 권하시는 건가요? 왜냐면은 그만큼 이번 주가 속상했다.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이제 이민년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1월 4일부터 코스닥 지수가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 맞아요. 주에 LG 에너솔루션 그쪽으로 공모 자금이 증거금이 110조 올려가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빠지고 어제 잠깐 올라오면서 와 금요일에 이제 올라갈 것 같다 간다 했는데 이제는 또 러시아의 또 전쟁 리스크 또 이제 북한이 또 핵실험한다 ICM 미사일 발사 재개하겠다 이런 군사적인 리스크들도 같이 부각이 되면서 좀 시장이 또 금요일에 이제 일주일에 이제 5일인데 하루 빼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줬다 뺏는 게 가장 나쁘다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어제 잠깐 상승했다가 그 상승한 거 말짱 도루묵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코스닥 지수의 920포인트 구간, 930포인트 구간 지지 반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이제 오늘 방송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장전에도 하고 매매 시그널도 하고 종가 베팅도 하고 계속 강조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전쟁은 발발하지 않는다. 이제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하려고 계획을 했다면 이렇게 전 국민 전 세계가 알 정도로 천천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방심할 때 새벽에 잠자고 있을 때 기습해서 그런 적 지휘부들을 다 말살시키고 정말 속결로 끝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려고 하나 보다. 이거는 뭘까요? 협상 전에 좀 유리한 고지에 좀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실적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그런 전략적인 그런 좀 정치적인 움직임들이 아닐까라는 좀 이야기들 남겨드리면서 어찌됐건 이제 새벽 시간에 이제 미국 국무부 장관과 이제 러시아의 외교부 장관이 만나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협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전쟁 불확실성보다 더 큰 악재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래도 이번 주보다는 조금은 나은 또 1월 우리 3주차, 4주차가 되지 않을까. 우리 구정연휴 앞두고 다음 주엔 진짜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포트폴리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앞에 사설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용희 위원님 옆에서 말 언제 끝나 이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아닙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귀에서 지금 옆에서 피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보였습니까? 살짝 보이더라고요. 자, 이번 주 시장 좀 어떠셨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장이 어려워서 소식 걱정도 많이 했지만 제 종목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에서 잘 버텼다 하고 다음 주부터 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좀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주시네요. 나는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다. 옆이랑은 좀 다르다. 격이 다르다라고 좀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이 세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을 먼저 해볼까요? 요거는 제 마음대로 가도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저는 정해져 있기는 해요. 자, 민경철 위원님, 이거 어떡해요? 박셀바이오 지금 어떡해요? 박셀바이오 일단 먼저 박셀바이오 종목이랑 제가 이제 지난주에 탈모, 가발 이슈를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좀 강세였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드리고 폴라리스 우노까지 시간 되면은 빠르게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박셀바이오의 차트예요. 이 기업이 동물에 대한 임상 파이프라인을 자진 철회하고 올해 보완해서 제도전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어요. 근데 그 포부를 밝힌 시점이 12월 달이었고요. 12월 달 자진 철회 진행하기 전 직전의 고가가 7만 원이었고 지금은 그 7만 원 대비 한 달 만에 반토막까지 마이너스 50%의 기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반토막 정도의 조정이면 여기서 기술적 반등 조금만 노려보더라도 충분한 수익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날 종목이 아니라 과거에 30만 원 고가를 찍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30만 원 대비해서 지금의 이제 38,000원 구간이 거의 마이너스 85%가 조정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슷한 이제 차트를 그리고 있는 주식이 우리 증시에서는 이제 신풍제약, 신풍제약 우선주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신풍제약도 차트 보겠습니다. 신풍제약 종목도 20만 원에서 21만 원에서 지금
저점 자 23만 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거의 85% 이상의 지금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이 여기서 과연 기술적 반등이 안 들어올 것인가? 저는 이제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회사가 이제 망할 회사가 아니라면 우리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사실 주가가 너무 많이 폭등해서 자, 주가가 5천 원짜리가 20만 원까지 갔으니까 4,000%가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 고점에 샀으면 이거는 뭐죠? 사고죠, 사고. 자, 20만 원짜리가 마이너스 90% 폭락하면 그거는 사고입니다. 근데 신풍제약 같은 종목도 자, 바닥에서 지금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 회사 흑자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에 바닥에 있는 테마가 다시 올라오는 타이밍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제가 이제 뭐 이야기 드리는 테마가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신규 확진자 10,000명 돌파, 20,000명 돌파, 오미크론에 대한 그런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과거의 대시세를 분출한 우리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저격해드린 과매도 구간에 위치해 있는 우리 박셀바이오가 큰 상승 파동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때 막대한 거리대금이 터졌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과 이 주식을 13개월 동안 매수한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략한 그 매수가가 평단가 낮은 순서대로 줄 서였을 때 상위 1에서 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술적 반등 조금만 들어와도 이제 수십 % 이상의 수익권에서 시청자분들 행복하게 좀 거래 마무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예언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입니다. 그거 상장되면은 천하 제1의 단타 대회가 열릴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부진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가에서 IPO 관련주 차익 실현 떨어지면은 테마가 다시 바닥에 있는 테마가 올라가게 될 텐데 그 유력한 후보로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박셀바이오와 신풍제약 같은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과매도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큰 기술적 반등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이제 탈모, 가발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폴라리스 이제 우노라는 종목 우리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7,500원짜리가 주가가 거의 마이너스 40% 무너지고 나서 최근에 가발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자, 장중에 거의 상한가급의 시세를 분출한 가격이 있습니다. 29.44%의 시세가 나왔는데 자, 그 시세를 반납한 월요일에 제가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이거 가발 관련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수 빠지면서 같이 빠졌다가 오늘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만들면서 원래는 손실률이 더 컸지만 오늘 마이너스 2%까지 낙폭을 좀 줄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탈모 관련주 이제 TS 트릴리온이라 뭐 이제 JW 신약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장중에 테마주로 엮이면서 좀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잘 타고 우리 다음 주 가발 관련주들도 이제 탈모 이제 관련주들과 함께 다시 한번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가 제시해드렸던 자 우리 노란톡에서 제시해드렸던 손절 라인 이 일봉상 추세 하단만 깨지 않는다면 과거의 대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저점과 지금의 구간은 이중바닥, 삼중바닥을 다진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이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우리 참가자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도 그랬지만 다음 주도 뭐 모든 이슈, 수급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져가게 되겠죠. 하지만 그 이후를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자, 그 이후에는 다시 나에게로 좀 흐름이 올 것 같다. 이런 테마들 함께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민경철 위원님의 포트폴리오를 봤고요. 자, 이분이 오늘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나 홀로 빨간불을 켰었는데 지금 약간의 변동이 생겼단 말이죠. 자, 손영희 위원님, 이번 주 좀 네.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 선택이랑은 좀 비슷한 결로 갔던 것 같거든요. 네. 오늘도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시장 전체로는 팔았지만 그래도 통신과 유틸리티 쪽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던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을까요?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저는 네이버 관련돼서 뭐 좀 하락은 했지만 그 전체 장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선방했다고 볼 수 있고요. 워낙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매수가 되게 유효하다고 봅니다. 아직 이 구간에서도 저는 그 다음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한전 KPS인데요.
이제 원전 관련주로 이제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고 이번 주에 강한 하락장 속에서 큰 하락 없이 지금 지지선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은 좀 제한적이면서 상승 여력의 지금 큰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대선 토론이라든지 원전 관련 이슈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하는 게 유효해 보입니다. 네. 우리 민 의원님과는 상당히 정말 결이 다르네요. 아주 간단하게 자 짚어주셨는데, 자, 뭐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경제에서 다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 만큼 좀 더 상승 기대감 열어둬도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홀로 추리닝이 없이 나오셨는데 오늘은 다시 또 풀세트로 갇혀 입고 나오셨습니다. 자, 김성현 위원님 드디어 웅진 싱크빅이 터져줬습니다. 일단 뭐 웅진 C급이 제가 이제 테마를 그때 당시 이제 저출산 테마를 이제 뜬금없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종목이 이제 잘 한번 움직임 줬다가 다시 조정 주는 모습이긴 했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제 정책주들은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제가 말하고 나서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 저출산 관련해서 공약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듣고 있었을까요? 예, 서울경제 좀 시청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가적인 부분에서 이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꼭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후보분들도 이런 방송 시청을 하셔야 또 이게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떤 힌트들을 좀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웅진 싱크빅은 뭐 지금도 저렴하고 또 올라갈 자리는 또 있다라고 봅니다. 혹시라도 매도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3,500원 이상 구간에서 또 수익 실현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캐스텍 코리아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캐스텍 코리아 제가 애플 관련주로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애플과 애플 카를 만드는 회사가 지금 현재 LG 쪽이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지금 나와 있고 특히나 이제 LG 이노텍이 애플의 어떤 아이폰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부분에서 어떤 부품 조달의 어떤 부분에서 참여를 하면서 LG 그룹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LG 그룹에서 98년도 기준에서 분사했던 이 캐스텍 코리아라는 기업이 이 차량의 모터와 관련한 어떤 부분에서 애플카의 어떤 협업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현재 시장 조정 구간에서 오늘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플러스 2%대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가 구간에서 잘 움직임을 주고 있고 제가 목표했던 가격선까지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고 보니까 이거 보유하신 분들도 걱정 마시고 좀 더 홀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가 좀 더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번 주 수익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테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 플랫폼 보안 관련주들 가져와 주셨네요. 자, 이번 테마들도 상당히 솔깃한 테마들이 화면으로 딱 떠 있는데요. 자, 우선 카카오 이거 어느 분이 가져오신 건가요? 제가 가져왔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가져왔고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대타는 오늘 전데 왜 이러세요? 네. 뭐가 문제인 겁니까? 제가 가져왔고요. 네. 테마를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조금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힌트를 조금씩 드리겠지만 약간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런 저는 종목을 좀 들고 왔는데 근데 하필이면 카카오 그룹주에 속해 있어서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테마를 카카오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테마 종목이 아니라 테마는 제가 선정을 했고요. 아유. 그래서 테마 카카오라는 테마가 있나 하시겠지만 카카오 그룹주들의 움직임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카카오 테마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미 많이 지금 힌트를 거의 다 드린 셈이 돼버렸지만, 자, 그래도 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또 세부적인 전략이고 그런 것들이니까요. 자, 카카오, 요거가 지금 테마라고 해서 저도 솔직히, 이게 무슨 소릴까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지금 작년도 그리고 2020년도 이후에 연말부터 해서 거의 이제 플랫폼만 붙으면 주가가 폭발하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냥 코로나 터지고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그냥 플랫폼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돌격 앞으로 주가 멀티플 이거 30배 적용하는 게 아니라 40배, 50배를 적용해도 돼.
그 근거는 유튜브.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제 구글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뭐 넷플릭스 성장을 했고, 우리 뭐 쿠팡과 같은 그런 플랫폼, 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아마존이 미국의 공룡업체로 커가면서 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들에 대한 미래가치 가중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모빌리티라거나 금융 핀테크라거나 그냥 그 최적화된 그 플랫폼을 하나만 제공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카카오와 그리고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가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또 문어발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카카오가 진짜 그냥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 아이템만 붙이면 다 이제 새로의 법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회사들을 정말 100여 개 이상 이제 새롭게 신설하면서 그런 회사들을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막대하게 주가가 붐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고가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니까 또 이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경영진들이 상장을 시켜서 이 회사를 자금 조달받고 그 회사를 잘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경영진들이 고가의 주식을 팔았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뿔나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카카오 경영진들의 고가 이제 매도 먹튀 논란이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그런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이제 종목군들의 경영진들이 고가의 물량을 다 던지고 나오니까 주가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매도했었던 경영진들 중에서 사퇴할 사람들은 다 사퇴를 하고, 나머지 5명의 경영진들은 내가 팔았던 주식을 다시 매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찌됐건 이번 주 증시가 무너졌는데, 오늘 증시가 무너졌는데 카카오 그룹주들이 오늘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그룹주들이 오늘 어찌됐건 지수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피 마이너스 1% 정도, 코스닥 마이너스 1.6% 정도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과매도 구간에서 단기 저점을 다지고 상승 반전,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만들었다는 취지에서 오늘 카카오 관련주들, 카카오 그룹주들의 그런 주가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이제 뭐 불안한 그런 시장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도입부에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카카오에 대한 테마를 들고 왔지만,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카카오 종목이 아니라 이제 금융과 관련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금리 인상 원래는 3번인데 지금 러시아가 전쟁 리스크 부각시키니까 원자재 가격 줄어들질 않고, 원자재 가격 계속 상승 곡선 상승 곡선 그리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자산 긴축한다, 금리 인상한다, 그래도 안 잡혀? 그러면 더 매파적으로 말해줄게라는 그런 시장의 우려들이 반영되면서 지수가 무너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됐을 때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은행, 보험, 증권, 이런 종목군들이 내가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받을 때는 이자가 높아지면 영업이익이 그냥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냥 앉아서 내가 돌려받는 돈이 더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준이 2024년도까지 기준금리를 2.9% 정도 수준까지 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미국 연준의 금리를 2.9%로 올리면 신흥국들은 2.9%보다 더 많은 금리를 주어야 됩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실까요? 왜 그럴까요? 자, 국가 신용 등급상으로는 미국 통화가, 달러가 전 세계 긴축 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신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부채도 많지만 그만큼 신용도가 높아요. 근데 금리를 똑같이 주면은 신용도가 높은 곳에 내 돈을 맡기는 게 안전하겠죠. 그러면 2.9%보다 이제 낮게 금리를 준다면 글로벌 시장의 자금이 당연히 미국 쪽으로 쏠려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의 이탈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도 외국인 자금 이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이 50%에 육박합니다. 네, 외국인 비중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금융시장 전부 다 큰 충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리고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을 제외한 모든 신흥국들이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최소한 똑같이 금리를 올리거나 더 많이 금리를 올려야 이제 글로벌 자금이 좀 이탈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총 8번 정도는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로 좀 인상하게 될 거라는 취지에서의 저는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 그 중에서도 카카오 계열사 중에서도 금리 인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을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뭐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지만 단순히 이번 한 번 인상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했었죠. 뭐 미국도 계속해서 지금 금리 인상 뭐 올해 4번일 거다라고 하다가 지금 굉장히 증권가에서 뭐 7번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금리 인상기에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종목 가져왔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저는 카카오 테마라고 하셨다가 그건 아니다라고 하셔가지고 완전 상관없는 거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카카오 계열사 안에 있는 금융 관련주라는 점 저희가 힌트로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손영희 위원님. 네. 자, 어떤 테마인지. 자, 일단 플랫폼 관련주인데 왜 이 테마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신 네, 걸까요? 그렇습니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 금리 상승과 이제 어떤 플랫폼 정부의 규제로 인한 성장주의 이제 수급압과 각종 논란으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이버와 이제 카카오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쇄신 작업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이제 기존 임원들을 모두 교체하고 세대 교체를 통한 쇄신을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겠다고 하고 있고, 카카오 경영진은 모럴 해저드 비판의 새로운 경영 체제를 주주총회 전까지 구성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플랫폼 성장성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고 기업 쇄신으로 인한 모멘텀 성장을 앞으로 꾸준하기 때문에 이쪽 관련 종목을 좀 지금 많이 하락했을 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히려 좀 많이 빠졌을 때 우리가 저가에 좀 들어가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시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플랫폼 관련주 과연 어떤 종목 나오게 될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보안 관련주를 골라오신 우리 김성현 참가자 지금 계속 발언들이 길어질 때마다 옆에서 내 차례 언제 오나 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보안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잠깐 부연 설명 좀 해드리면은 최근에 또 그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이제 최근에 좀 시행이 되면서 그 관련해가지고 뭐 어떤 개인 정보들이 이제 한 곳에 모이는 그런 시점까지 좀 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고객 같은 경우가 금융기관에 접속을 해서 원하는 때에 이제 원하는 어떤 사업장 쪽으로 어떤 개인 정보를 이제 발송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플랫폼 사업도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또 보안도 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쪽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장에 이것도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걸 가져오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장에 우리넷이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보안주들의 움직임이 괜찮다. 그래서 시장 흐름 같은 경우가 그냥 지금 현재 그리고 또는 과거에 있었었던 강세 종목들 위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강세 테마들 위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구간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달리는 말들이 계속적으로 수급이 붙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거의 다 시장 때문에 거의 다 빠져요. 지금 보시면은 1월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시장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주저앉았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들 위주로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안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독일 쪽에서 어떤 청년이 이제 이 테슬라의 차량을 25개에 해당되는 그런 차량을 13개국이 펼쳐져 있는 그런 차량을 해킹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최근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뭐 테슬라가 전기차도 하겠지만 자율주행 사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이런 해킹 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건 이제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글로벌 문제점이 지금 현재 시장에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좀 시장의 최근 트렌드가 보면 또 자율주행 최근에 움직였었는데 자율주행, 뭐 전기차, 2차전지 움직이다가 갑자기 또 보안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다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자율주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안전입니다. 그 안전 같은 경우가 지금 전부 다 통신망으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고의적으로 뭔가
살해 의도라든가 뭐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일단 보여지고 테슬라만 지금 이번에 발생했지 앞으로 다른 쪽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라고 일단 또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가지고 온 내용은 양자 암호 통신입니다. 예, 양자 암호 통신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반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성을 요구를 할 때 그러니까 뭐 0이라든가 1의 어떤 데이터를 좀 구분을 해가지고 어떤 보안성을 좀 만들어 가는데 양자 암호 통신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0과 1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러니까 매번마다 바뀌어버리는 이런 그런 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양자 암호 통신이 지금 현재 시장 주목을 크게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장에 이 우리넷이라는 종목이 많이 떴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양자 암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율주행에서 가장 구현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충분히 이쪽 보안주 쪽으로 움직임을 쏠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최근에 국내에서는 SKT, 그러니까 SK텔레콤 쪽에서의 어떤 양자암호 통신 연구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모멘텀에서 섹터 선별을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안 관련주를 좀 주목한 이유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혹시 뭐 우리 제작진 분들이 뭐 겁주시나요? 왜, 좀 뜬금없을 수 있지만 이 말을 다들 붙이시는 것 같길래. 실제로 혹시- 그때 뜬금이 없어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원래 이제 최근에 강한 종목들 보면 바이오 어제자 바이오 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강한 섹터가 뭐 게임, 메타버스 그리고 NFT 관련된 이슈들 최근에 강했었고 또 바이오주들도 최근에 강했었는데 그런 이슈도 잘 가지고 나오지 않죠. 지금 보면 저출산, 보안, 뭐 아니면 플랫폼 이런 사업. 공격 앞으로 하려면 사실 2차 전지, 아. 이런 걸 들고 와야 되는데 저희가 바닥에 있는 거, 카카오, 플랫폼, 보안 이런 걸 들고 와서 조금은 오히려 더 네.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 당장 이제 뭐 바로 한치 앞에 이만큼을 볼 수 있지만 저희는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앞으로의 그 투자 비전을 좀 제시해 드리는 것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 보안과 관련해서 좀 한마디만 좀 덧붙이고 싶은데 이 보안과 관련된 그런 필요성이 증가가 되는 이슈가 처리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가 발생되고 슈퍼컴퓨터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반도체가 처리 속도 증가하고 CPU의 처리 속도가 증가하고 그래픽 카드가 더 좋은 게 나오면 나올수록 비밀번호를 해킹하기가 점점 쉬워져요. 우리가 자전거를 잃어버렸을 때 혹은 내가 이거 자물쇠를 잠갔는데 비밀번호가 생각 안 나면 그거 다 해보면 되거든요. 어렸을 때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아닐걸요? 함부로- 아마 민경철 위원님만 하신 것 같아요.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하여튼 뭐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들 자전거 이거 비밀번호 잃어버렸어? 내가 다 해줄게. 이거 번호 1부터 0000부터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겁니까? 0002 기억 안 나면은 이제 자물쇠 번호를 일일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람이 하면은 속도가 굉장히 긴데 1시간에 걸릴 수도 있는데 컴퓨터로 하면은 경우의 수를 그냥 1부터 예를 들어서 뭐 100만까지 컴퓨터 처리 속도로 원래였으면은 10초 걸릴 게 지금은 0.1초가 걸리고 컴퓨터 비밀번호 8자리 지금은 슈퍼컴퓨터가 모든 경우의 수를 1부터 숫자 조합 다 때리면은 무조건 해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암호화폐라던가 뭐 디지털 화폐라던가 점점점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들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뭐 공인인증서 시청자분의 비밀번호 그거 전부 다 슈퍼컴퓨터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순식간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이제 해킹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점점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컴퓨터 처리 속도의 증가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만큼 해킹의 기술도 발전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킹 기술이 발전되는 만큼 그만큼 이제 보안에 대한 니즈도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과정에서 이제 5G가 이제 혈관에 대한 역할을 제가 좀 진행하게 될 거라는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을 하든 로봇 배달을 하든 뭐 이런 뭐 로봇가 뭐 피자 배달을 하는데 내가 해커면 내가 피자 먹고 싶은데 저기 로봇가 피자 배달 음식 해주는 거 해킹해서 우리 집으로 좀 오게 해주고 그 내역을 또 삭제해버리고 뭐 아니면은 뭐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정말 뭐 이러면 안 되지만 그냥 이제 소설로 내가 정말 이제 죽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해킹해서 절벽으로 밀어버리다든가 그런 식으로의 이제 보안 이슈들이 발발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아직까지 이제 그런 뭐 이제 뭐 보안에 대한 이슈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암호화폐 뭐 해킹 사례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고 실제로 테슬라 사람이 없는 자동차를 해킹해서 이제 그런 사고들이 또 발생했다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자 타고 있는 테슬라라고 해킹을 못 할까요? 점점점 해킹의 기술들은 발전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각 이제 국가들도 그렇지만 이제 각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핵심 기술들을 보완해서 이제 막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완주들 앞으로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조금 계속 좀 부각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안 관련주를 우리 민경철 위원님이 가져오셨나라고 지금 순간 착각을 했지만, 자, 우리 민경철 위원님은 좀 금리 인상에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 가져와 주셨고, 손용희 우리 전문가님, 일단은 좀 지금 현재 이 플랫폼 관련주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김성현 위원님은 바로 이 보안 관련주 하나 가져오셨는데요. 자, 우리 주유소 게임, 지금 왜 저 테마를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곧 터질 강한 테마를 가져옵니다. 자, 이와 관련되어 있는 그 종목들 대체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이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씩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철 위원님, 그래서 대체 어떤 종목 가져오신 겁니까? 뭐 카카오와 금리 인상하면 또 이제 있지 않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카카오뱅크입니다. 네. 카카오뱅크 종목인데 일단 카카오뱅크가 일단 토스뱅크와는 다르게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서의 그런 진출이 보다 빨랐고 이미 기대출된 금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긴급 대출을 대규모로 진행했었는데 그 이제 마감 시기가 이제 끝나가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가중에 이제 기대출된 그런 대출들이 이제 되돌려 받아지는 시점에는 상환되어지는 시점에는 기준금리가 점점 인상되면서 우리 대출을 받은 자 입장에서는 이자 상환에 대한 그런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지만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우리 이자에 대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이슈가 2024년도까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이 종목에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자, 카카오뱅크 공모가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상장 정보 일정 들어가서 보시면 자, 유상증자 자, 8월 6일 자, 2021년도 8월 6일 작년 하반기에 상장된 공모가가 39,000원이었습니다. 39,000원 상장되고 나서 더블까지 갔어요. 39,000원짜리가 거의 더블은 아니네요. 80% 정도까지 한 94,000원까지 시세를 기록했는데 그 시세를 다 반납한 지금 과매도 구간까지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카카오페이가 대주주가 뭐 지분을 팔았다, 카카오 플랫폼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자, 공모가 39,000원 부근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 자, 수요일까지 좀 지수가 크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졌었던 구간 공모가 39,000원 부근까지 빠졌고 우리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거래일 연속적으로 분봉상 단기 저점 다지고 일봉상 단기 저점 다지고 지금 처음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시면 직전에 이 박스 상단을 오늘 시초에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내고 여기를 또 지지해주면서 저점을 높인 모습이에요. 자, 오늘 분명히 지수가 빠졌거든요. 근데 반대로 갔다라는 것은 지수 하방을 이겨낼 만큼 카카오뱅크는 매를 먼저 맞았고 지금의 바닥에서 더욱더 상방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좀 저가 매수 영역대에 좀 위치해 있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도 오늘 반등했고요. 카카오도 오늘 추가적인 낙폭 없이 낙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및 카카오 계열사들이 매를 좀 심하게 이번에 좀 맞았고 저점을 좀 다진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인상 올해 예정된 수순입니다. 뭐 3번, 4번, 5번 뭐 앵커님께서도 이야기하시다시피 일각에서는 진짜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은 연준에서 7번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들이 오히려 카카오뱅크에는 호재입니다. 나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제 금리 인상된다고 해서 뭐 지수 빠지고 뭐 불안하고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서의 카카오뱅크 포트 편입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관련돼 있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손영희 위원님, 네. 이젠 속 시원하게 종목, 어떤 종목인지 얘기해 주시죠. 아까 초반에 좀 다 아셨을 것 같은데 카카오 나왔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아유, 정말. 네, 국내 대표 IT 플랫폼 기업이죠. 카카오를 준비해봤는데요. 최근 주가 하락은 이제 아무래도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로 불확신 고조와 또 금리 상승에 따른 성장조 수급 악화 영향으로 인해서 충분히 악재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가를 차트 보시면 주가는 고점 대비 약 한 50%까지 주가가 하락해 있는데요. 지금 이런 악재를 반영하고 있고 또 올해는 콘텐츠 사업부와 커머스 사업부의 이제 재평가도 좀 기대되며 성장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주가가 좀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기업 가치 대비 현 주가는 가대 낙폭 구간으로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매수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드디어 우리가 그 종목 이름을 불러보네요. 카카오였습니다. 자, 플랫폼 관련주, 이제 우리 생활에서 이런 종목들 떼어놓고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정말 많은 사업부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전 사업부 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카카오 포트폴리오 안에 편입이 됐을 때 이 다음 주 수익률이 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카카오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김성현 위원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저는 종목을 일단 추천을 원래 이게 방송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오후 1시 이전에 이제 이런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이제 대본도 작성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종목을 그때 봤는데 시간에 의해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종목이 이제 우리넷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우리넷 종목인데 제가 오늘 종가 흐름에서 어떤 가격대가 월요일장도 나와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시간에 의해서 거의 거의 한 9%대 가까운 상승을 일단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슬프고요. 그런데 이제 종목은 이제 가격선을 다시 잡아가면 되니까요. 이 종목 일단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넷 같은 경우가 지금 양자암호통신과 관련돼 있는 국내 거의 선도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SK텔레콤을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었는데 SK텔레콤이랑 지금 협력을 해가지고 국가정보원 쪽에다가 어떤 인증 방식의 어떤 보안성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5G라든가 사물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자율주행용 부품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또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넷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양자암호통신과 관련돼 있는 보안 쪽에서는 국내 선도 업체다 무조건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 장 같은 경우가 거의 한 1,000만 주 가까운 이 거래량이 좀 많이 좀 터졌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간대를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고 돌파를 하면서 이제 시간에가 이제 올라간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윗꼬리 형태가 모두 다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유통 주의수를 그냥 회수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 그런 캔들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요 추세 구간대를 오늘자에 뚫었습니다. 지금까지 못 뚫고 있다가 제대로 못 뚫고 있다가 오늘 제대로 뚫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장 같은 경우 당연히 갭 상승을 하겠죠. 그러나 갭 상승하고 바로 따라 살아나는 게 아니라 갭 상승하고 조정 주는 구간에서야 타점대를 잡아가면 된다고 봅니다. 큰 그림에서 이제 일전에 이제 17,000원대까지 강한 상승 흐름대가 일단 한번 보였어요. 이때도 양자암호통신과 관련된 어떤 이슈로 우리넷이 올랐었는데 그런 흐름들 충분히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넷이라는 기업을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현 위원님의 종목 우리넷이었습니다. 자,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 추천 종목들 정확한 가격 전략을 저희가 방송 노란톡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문자 샵 0082로 주유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께 노란톡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해주신 이 3개 종목 중에서 다음 주 수익률이 가장 높은 위원님 어느 분이 될지 저는 다음 주에는 방송으로 같이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투표를 통해서 이벤트에 좀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유소 게임 생방송 때 이 승자의 노란톡방에서 선착순 커피 쿠폰이 지급이 되는데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082로 전문 위원님들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리 투표하시고 우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커피 쿠폰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내고 커피 사 드시지 마시고요. 쿠폰 받아서 즐겁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좀 마무리를 슬슬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괜히 대타다 보니까 욕심이 좀 생겨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는 조금씩 이 수급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오늘만 하더라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잡혀 있었던 개인 수급이 좀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자, 다음 주는 좀 어떻게 될지 우리 위원님들 내기 한번 붙여봐도 될까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수급이 돌아올까요? 자, 일단 오늘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110조라는 그 막대한 자금이 오늘 분명 환불이 됐는데 근데 그러한 자금들이 주식 시장으로는 거의 좀 유입이 안 되고 오히려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고 싶었던 게 목요일에 상장이 된다면 그 상장될 때 그 주식을 좀 한번 베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천하 제일의 단타 대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내가 10주를 받았건 20주를 받았건 한 주를 받았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의 비중 98%가 아직 내 손안에 있어. 이게 다음 주 목요일에 이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LG 에너솔루션의 그런 단기적인 투기적인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된다면 우리 LG 에너솔루션에 대한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금융 시장의 이제 증시의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해서 오히려 증시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는 활발해질 것이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LG 에너솔루션으로 이제 접했다가 수익이 이제 뭐 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고점에 사면은 좀 크게 이제 차익 실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결과적으로는 LG 에너솔루션이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면은 그 시점부터 이제 바닥에 위치해 있는 테마주들이 다시 또 태동하게 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영희 위원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다음 주 장은 꼭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그 이슈보다 글로벌적인 이슈가 크기 때문에 저는 다음 불확실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음 주 장까지도. 굉장히 때문에, 지금 네. 몸을 사리시는 답변을 주셨어요. 이러면 또 내기가 안 되거든요. 뭔가 조금 더 얘기해 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투자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네. 접근할 때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김성현 위원님 시각은 어떨까요? 일단 시장 같은 경우가 저는 항상 상방을 말씀드려 왔었는데 뭐 상방을 제가 이제 뭐 그럼 꺾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전 상방의 흐름을 봅니다. 다만 이제 증시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코스닥이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좀 뭐 올라오긴 했지만은 그 이후부터 향보장 그리고 계속된 박스장 산맥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올랐다가 내리막길도 나왔다가 이게 몇 번씩이나 지금 거쳐지고 있는데 일단 원달러 환율을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1194원 선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1185원 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1200원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게 뚫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추세를 이제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아래쪽으로 좀 빠져줘야 돼. 1170원까지. 그래야 대형주들의 수급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움직임을 주고 증시에 이제 자리를 좀 자리매김을 하고 나면은 개별주들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일단 뭐 최근에 증시 흐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의 대응의 영역이다 일단 말씀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장 같은 경우가 좀 빠지긴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1.6%대 빠졌지만은 그래도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어요. 개별주들 같은 게 잘 버텨주고 있고 최근에 시장 조정을 이래가지고 낙폭가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그런 류의 종목들은 전부 다 매수의 관점을 보고 있어서 시장 여러분들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은 저는 상방으로 굳게 믿고 보고 있으니까 코스닥 기준 1200포인트 저는 꼭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관점에서 여유를 좀 두고 중장기적 포지션으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좀 희망적인 메시지 던져주셨습니다. 제가 번외로 붙여봤던 요 내기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에 우리 시청자분들 잘 체크해 보시고 유튜브에 또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유소 게임은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3부에 또 새 위원님들의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다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
1번으로 주유소 석자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노란 톡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